처단하겠다. 근데 그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서는요, 본인 의혹이 일단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 그동안 맞아요. 법무부 장관 하면서 잘못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 배우자 논란도 있습니다. 이 배우자도 김앤장에 취직한 그 미국 변호사, LLM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진은정. 예, 진은정 검사, 그러니까 그 변호사도. 그래서 그분도 김앤장 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좀 이렇게 검사로 잘 풀릴 때, 그때 이제 관련해가지고 또 김앤장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배우자 논란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아빠도 또 대단. 그렇죠. 아버지도, 그러니까 장인어른도 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주인공이고, 또 천안 문제 있죠. 거기다 또 자녀 문제까지 있으니까. 천안도 검사네. 천안도 검사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결심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혹들이 수면 아래 있는 것이지, 저는 뭐 한동훈 특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만은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전당대회 국면에서 온갖 의혹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그렇죠. 이제 막 경쟁 후보들이 흘리고 언론 플레이 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 없는 얘기가 아니라 다 시중에 도는 얘기들만 제가 지금 여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의혹, 5가지 의혹조차를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그것도 첫 선거인데 이걸 돌파해낼 수 있을까? 아무리 그분이 말이 빠르고 아주 현란하게 발언을 하더라도 전 이 의혹들도 버텨내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특검까지는 안 가도 자동으로 정리될 것 같고, 홍준표 시장이 두 눈 부릅뜨고 오늘도 페이스북 계속 쓸 거예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니 홍준표 시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대구시장인데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네. 나오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예. 이제 그거는 뭐 지자체장도 당 대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 분위기를 볼 거예요. 분위기를 아. 본인이 이제 먹을 수 있는 판인지 아닌지. 왜냐하면은 뭐 개도구력도 다 읽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은 굉장히 큰 망신을 당하거나 예.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친윤 후보로 홍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윤홍 합작, 예. 뭐 그 이제 가능성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봐야 되는데, 뭐가 됐든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 것 같아요. 황우여 이분이 연세가 47년생입니다. 47년생. 76세. 76세, 뭐 77세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이번에 좀 이제 밖에 외부 활동 못했는데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이해찬 대표가 52년생이에요. 아 형님이시네요. 예, 더 형님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예. 지금 정치권에 있는 분들 중에서 미국에 이제 바이든 빼놓고는 제가 그러네. 박지원 원장하고 바이든 빼놓고는 제일 연장자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를 지금 한다라는 게 보수의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인물이 없어요, 지금. 진짜 보수는 큰일 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이제 고령 중에는 김종인 위원장 83세 있으시니까 뭐 더 얘가 있기는 거기는 한데. 뭐 개혁신당 쪽이라서.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아까 제가 찐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한동훈, 제가 왜 찐윤은 후보를 말씀 못 드렸냐면 인물은 없어요. 근데 반드시 그쪽은 누군가 세울 겁니다. 근데 그 세우는 인물에 지금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좀 유력하게 좀 검토가 되는 거 그래요? 아닌가. 그런 분위기는 지금 심심치 않게 밑단에서 얘기는 돌고 있고, 게다가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정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중앙정치에 그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판이 열리면은 홍 시장도 뭐 결단하는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그 원조 친윤 그 1, 2년 전만 해도 권성동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장제훈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가능성은 배제할 수 네. 없죠. 사실 아직 왜냐하면 이제 비대위원장이 새로 뽑혀서 룰이 어떻게 될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아직 모르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권성동 의원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아니다. 모 이제 다선 의원은 내가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이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고, 사실은 그 소위 말해서 원조 윤핵관이긴 한데 지금 그 찐윤들의 분위기는 권성동은 조금 많이 벗어났다. 예,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내가 윤핵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선거 전에. 예.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권성동 의원이 머리가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맞아요. 예. 거리를 둬야 될 때다. 잘못하면은 이게 같이 몰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친윤 대표주자로 가기에는 조금 오히려 포지션이 애매해요. 아니 그래서 저는 권성동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때도 출마를 결심했다가 여론조사가 거의 한 자리밖에 안 나와서 김기현 대표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띄울 힘이라도 있어서 띄웠는데 이분은 뜨지도 못했던 이제 그런 좀 흑역사가 있고, 지금 친윤 쪽에서는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얘기가
배현진 의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재선이기도 하고 나이가 젊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라는 당대표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현진 의원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박정훈 당선인이 이제 송파 이웃이거든요. 예. 갑을 지었고 이제 서로 붙어 있는데 나와가지고 뭐 배현진만한 인물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슬쩍슬쩍 좀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세대 교체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정말 찐윤 중에 찐윤이라고 하는 또 배현진 의원도 사실 원조 윤핵관 호소인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도 거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네. 예, 좀 기회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그 권성동 의원이 뭐 머리가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정말 뭉갤 수 있다 그리고 침대 축구하면서 3년 갈 수 있다라고 보면 마지막에 기회를 잡는 게 중진들로서는 좋거든요. 다음 정권을 또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등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 대선에 지금 눈길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마치 이제 구원투수가 한 6회에 나오면 힘들잖아. 6회에 나와서 4회를 던지면 힘들어. 6회부터 9회까지. 그러니까 본인은 8회 말이나 9회 초에 나오는 게 제일 좋지. 롱 릴리프죠. 이거는 예. 힘들어. 이거는 힘들어. 그 중간에 가다가 본인이 안타 맞고 홈런 맞아서 본인이 그냥 강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끌겠네. 뭐 다른 이 사람들 것보다도 입장에서는. 예. 대통령도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이거는 예. 그냥 뇌피셜인데 예. 신뢰를 정말 할까 그 생각이 드는 게 돌이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법사위원장이 권성동이었어요. 그렇지. 예.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이 이제 살짝 본인들이 이제 워낙 여론이 안 좋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론에 넘어간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보수 쪽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자의 원조인 거야 사실은. 그때 그렇죠. 법정에서 우셨어요. 권성동 소추위원이 네. 탄핵시켜 달라고 울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정도. 아니,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소추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요건 유승민이 나온 거예요. 아니, 탄핵을 시켜달라고 울었다니까요. 야, 탄핵을 반대하면서 온 게 아니에요. 야,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이다.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이미지 변신도 굉장히 빠르고. 네. 아니, 유승민이 다 한 줄 알았어? 유승민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다음에 이제 세보수당 만들어가지고 했잖아요. 유승민 의원은 죽어도 안 가려고 하는데 그때 먼저 탈당한 의원 뭐 탈당 준비하던 사람들이 유승민이 안 나가면 우리는 죽어도 안 나간다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유승민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뭐 다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유승민 의원은 욕만 오질나게 먹고 배신자라고 찍히고 네. 실익은 다 다른 의원들이 다 챙기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게, 자, 이 뭉개는 시나리오, 대통령 입장에서는 돌파가 안 돼. 돌파할 방법이 없어. 팩트들이 계속 나타나. 최상병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뭉갤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뭉개면서 시간만 벌어. 그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본인은 이제 뭐 어떻게 나올 생각은 없고, 분명히.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192석, 그리고 범야권 전체, 이거는 국민들, 유권자들 기대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 총선 전에 기대 수준이 엄청 높았어. 근데 막상 이제 실적이 나오는 어닝 시즌이 된 거예요. 앞으로 어닝 시즌이 계속 다가와.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선거가 다가오는 거잖아요. 지방선거 있고 대통령 선거 있어. 그러면 1, 2년 안에 야권 입장에서는 뭔가 구체적인 그렇게 바랐던 어떤 실적을 내라. 그 실적이라는 거는 민생이 좀 바꿔지든지 국정 기조가 바꿔지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설득을 못하고 대통령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대통령을 좀 끌어내리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정 정도의 기대 수준을 야당이 어떻게 할 만한 그런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거잖아. 없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